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조지아 메이컨에 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조지아 메이컨에 갔을까? 제가 한국에서 지금 그 영상이 좀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사업자를 내고 또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왔다가 한국 왔다가 이렇게 또 미국 오기 전에 또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낸 것 같습니다. 못 내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상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영상 속에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메이컨이고요. 메이컨이 어디냐? 여러분들 메이컨이라는 이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기는 조지아 주에 조지아 땅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의 저 북쪽 애틀란타 그 위쪽서부터 해갖고 서버나 항이 있는 그 남부지방 바닷가까지 가려면 한 6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6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한보다 남한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남한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남한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에 서울의 인구 정도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는 적고 하다 보니까 이 조지아라는 주는 굉장히 자연이 풍부하고 나무 여기 산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뭐 어느 거리를 가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큰 나무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애틀란타에서 제가 우리 본사 사무실을 또 창고 겸 사무실 글라스틴트 USA가 될 그런 그 장소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곳이 글라스틴트 미국 글라스틴트 본사가 될 장소다라는 것을 예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나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애틀란타 지역에 왜 갔을까? 왜 가서 그쪽에다가 본사를 미국 본사를 차리려고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질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전역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유통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하고 또 복잡하고 또 가격도 비싼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면적 웨어하우스 면적도 조그만 그런 애틀란타에서 애틀란타 주변 놀크로스라는 지역에서 창고와 그 본사
운영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결국에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예. 최종적인 그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이유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좁고, 또 저희는 이제 미국에 처음 진출하는 그 회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들보다는 어떤 그 리스의 조건이 너무 좀 열악하다는 느낌, 예,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그런 장소를 얻어서 들어가더라도 제가 해야 될 그 미국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조금 껄끄름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되겠냐. 또 약간 그 창고를 마음대로 어레인지 하지 못하고 그 랜로더라고 합니다. 그 집주인을, 건물 주인을. 랜로더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시에도 뭐 하나 하려면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 그냥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이쪽에 미국에서의 어떤 리스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또 유통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그런 면적과 또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조금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저 개인의 생활은 조금 불편하지만, 예, 사업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제가 애틀란타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차로 다 이동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메이컨이라는, 조지아 메이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그 글라스틴트 USA 필름, 글라스틴트 USA 필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글라스틴트 USA INC, 예, 이게 법인 사업자 명이고요. 예, 또 비즈니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글라스틴트 윈도우 필름스, 예, 글라스틴트 윈도우 필름스라는 이름으로 이쪽에다 사업자 등록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웨어하우스 및 글라스틴트 USA가 이쪽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예. 뭐 앞으로 저희 글라스틴트 USA 본사 사옥에서 또 영상을 하는 일이 앞으로 이제 많아지겠죠. 예, 많아지겠죠. 예. 조금 뭐 아직 그 창고에서 제가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기는 면적이 4만 스퀘어입니다. 예. 4만 스퀘어, 뭐 한국에서는 이제 몇 평, 100평, 200평, 뭐 50평, 뭐 이렇게 평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스퀘어 피트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스퀘어 피트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예. 1000 스퀘어 평방 피트가, 예, 28평입니다. 평수로는 28평. 그러니까 저희가 얻은 웨어하우스 및 본사 건물은 4만 스퀘어, 한 1200평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평으로 환산을 하니까 1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오랫동안 이 건물은 약 4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맥주 브랜드가 그 사무실 겸 창고로 쓰던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한 건물 주인이 40년 동안 쓰던 건물.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물론 건물은 40년 된 건물이지만 여기서는 40년 된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진로우라는 그 미국 그 집을 구하는 팔거나 리스를 하는 그런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50년 된 60년 된 집이 즐비합니다. 특히나 이제 메이커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요. 뭐 애틀란타에 올라가서 집을 구하신다고 그래도 20년, 30년, 40년 된 건물은 오래된 뭐 50년도, 60년대, 그 70년 된 건물들, 집들이 많고요. 또 건물들도 40년, 30년 된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 그 글라스틴트 본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은 40년 된 건물입니다. 웨어하우스고요. 보통 웨어하우스 하면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웨어하우스 하면은 그 콘센트 건물, 그러니까 그게 뭐죠? 칸막이 할 때 쓰는 그런 콘센트 건물이라고 하죠. 예, 예. 조립식 건물에 쓰이는 그 철판으로 돼 있고 안에 스티로폼 돼 있고 또 안쪽도 철판으로 마감돼 있는 그런 그런 판넬 구조가 아니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건물이 그 벽돌로 돼 있습니다. 예. 웨어하우스가 벽돌로 돼 있는 것은 여기서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간이 판넬로 돼 있는데 벽돌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저희 건물이 이제 4만 스퀘어 피트.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1200평. 예. 향후에 지금은 이제 그 웨어하우스에 물건을 들여도 꽉 채우지를 못합니다. 예. 정말 일부만 물건을 채워서 미국에서 어떤 유통 공급 구조를 짤 텐데 저는 그 면적이 일단 넓어서 향후에 이제 어떤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 라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있는 그 땅이 13에이커입니다. 예.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정도. 예. 향후에는 좀 제가 유튜브를 이런 공원에 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숲을 조금 개간을 해서 일부만 정말 1000평만 개간을 하더라도요. 아마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맞으면서 흡입하면서 정말 상쾌하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또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그 땅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글라스틴트에서 100% 출자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월세 압박을 받지 않고 또 랜로더의 땅 주인, 건물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대로 사업하려면 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들어왔지만 이곳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 할 수 있는 장소도 또 충분하게 배려가 된
그런 곳에서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간략하게 제 근황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딱 여기 들어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와서, 한 달을 계획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그 부동산을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에 한국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우리 글라스틴트의 어떤 그 글라스틴트 필름은 계속 받으실 수 있고, 또 뭐 글라스틴트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 틴팅의 일상, 썬팅을 매일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뵐 거고요. 뭐 제가 차가 없어도 당장은 차가 없어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뵐 계획이고요. 또 글라스틴트, 한국의 글라스틴트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 과정이죠. 제대로 이제 셋업이 되면은 그전과 같이 자동차를, 미국 자동차를 옆에 두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또 미국 차는 어떤가, 미국 틴팅 어떤가, 아마 또 재미나게, 저는 이제 틴팅 하면서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앉아갖고 말로만 하는 그런 영상보다, 유튜브보다는 차가 옆에 있고 필름을 설명하고 필름 소개를 하고 또 소비자님한테 어떤 그 재미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동차 틴팅 기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런 기술을 또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기왕 카메라를 켰으니 제가 그 생각하는 오늘의 영상, 오늘의 또 어떤 키포인트 영상은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영상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계속 서 있었더니, 제가 계속 앉아 있었더니, 여기가 좋은가? 나무가 너무 좋아서 나무 뒤에서, 나무를 배경으로 좀 할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조지아 메이컨에 공원에 와 있습니다. 공원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공원이 저는 이제 구글, 해외 나오면 이제 구글 지도가 잘 돼 있으니까요. 구글 지도로 파크를 검색했고요. 파크에 검색하니까 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공원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가 없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냥 잔디만만 깔려 있는 공원도 있고 해서,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고 몇 군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좋은 이런 공원이 나와서 제가 공원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이렇게 찾아.
제가 스탠드가 없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손이 어떻게 할까. 좀 앉아야 되는데 바꿔서 오케이. 미국 틴팅은 어떤 건가? 다시. 저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그 미국 조지아 메이컨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구글 지도에서 파크를 검색하면은 공원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숙소 근처에 있는 파크를 서칭해서 그래도 나무가 쭉 있는, 예,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자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드릴 그 말씀은, 이렇게 멘트가 안 나와. 한국에서 틴팅을 하시는 틴터들이 이런 상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썬팅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미국에서 틴팅 가게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에서 틴팅 가게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틴팅, 예, 미국의 틴팅과 한국의 틴팅이 과연 다를까요? 아니면 뭐 실제로 똑같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예, 뭐 한국에서 생활을 쭉 하시고 틴팅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틴터가 돼서 직원으로 있으시거나, 뭐 미국을 상상은 해 보실 수 있고 또 영상으로 또 아마 미국에서 틴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한국 틴터가 미국에 와서 썬팅을 한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 올 수 있을까요? 또 미국에 와서 썬팅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미국에 와서 틴팅 가게를 차린다 안 차린다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미국의 틴팅이 한국의 틴팅하고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특징을 먼저 알고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런 지식을 습득하시는 게 미국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생각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틴팅 가게,
틴팅의 특징이 뭘까라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 첫 번째로, 예, 미국에서 주별로 미국의 주가 52개 주가 있습니다. 예, 52개 주가 있는데 그 주별로 틴팅 법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다릅니다. 예, 정말 다릅니다. 자, 주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미국의 어떤 법 체계가 그렇고요. 또 지금 여기는 이제 조지아인데, 조지아라는 이 주가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는 법이 있죠. 예, 뭐 건축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있고요, 부동산 법도 있고, 또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틴팅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별로 다른 법이 되는 거죠. 예. 주별로 틴팅법이 똑같다. 또 요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적인 상식을 갖고 보면은. 그래서 미국에는 주별로 틴팅법이 있고, 거기서 규제하는 농도에 대한 규제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주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썬팅을 하지 마라 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농도를 지켜라 라는 법이죠. 근데 그게 주별로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 유리는 35%, 그 다음에 전면 유리, 예, 전면 유리는 70%, 그 다음에 2열과 후면 유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 보면 그 상단이 있죠. 전면 유리 그 상단, 전면 유리의 상단에 이렇게 띠를 선쉐이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예, 썬팅 필름을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이렇게 눈 쪽에 이거 어떤 그늘이 지게, 예,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상단에다가 몇 프로로 뭐 10%, 20%, 뭐 이런 농도로 틴팅을 하라고 돼 있죠. 조지아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별로 다르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1열입니다. 1열. 예. 운전석과 조수석의 농도를 어떤 주는 50%, 그러니까 굉장히 연하게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연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주는 25%. 25% 규정을 갖고 있는 주는 주로 더운 지방이에요. 남부지방. 뭐 남부지방 하면 텍사스가 있죠. 텍사스가 있고, 텍사스 주변에 있는 그런 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지역에 가면은 1열이 더 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라든가 40%라든가 이렇게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틴팅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주로 핵심이 1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의 농도가 주별로 다르다. 그리고 전면 유리는 거의 다 모든 주에서 썬팅 하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70% 규정이 있는데 70%는 거의 어떤 필름을 올려도 70% 규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전면 유리는 기본적으로 틴팅을 하지 않아도 농도가 70% 또는 75%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명한, 거의 투명한 70% 농도의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리와 필름이 합쳐진 농도가 50%가 나옵니다. 70% 유리에 투과율 70%가 되는 투명 유리에 거의 투명한 70%인 필름을 전면에다 시공을 했어요. 하면은 농도가 70%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50%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틴팅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미국에서의 어떤 실정이 어떠냐, 실상이 어떠냐 라는 것을 실상이 어떠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냐. 제가 그 조지아주에 와서 느낀 점인데요. 저는 이제 차를 렌트해서, 지난번에도 렌트를 해서 다녔고, 또 이번에도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렌트를 해서 애틀란타까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그 고속도로를 왕복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컨 시죠. 메이컨 시에서도 시내 주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쭉 봤더니 차들이 틴팅이 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이제 농도가 농도 규정이 35%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35%가 넘는 20% 또는 15%가 돼 있는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틴팅 규제를 하고, 또 미국 경찰이 틴팅이 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발급해서 한국 돈으로 뭐 15만원, 20만원 되는 어떤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틴팅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썬팅을 많이 하고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거 걸리면은 안 되는데, 더 연한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는 50% 농도 아주 연한 색을 해줘야 35% 규정에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름이 옆에서 봤을 때 새카만, 한국처럼 새카만 그런 썬팅 시공된 차량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 단속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속이 매우 적어요. 경찰 단속이 왜 적은지, 썬팅 단속이죠. 일부러 썬팅을 단속하기 위해서 농도를 체크하는 그 경찰 단속이 왜 적은고 하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는요, 여름이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한 40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 뉴욕도 더울 때는 40도가 육박한다고 그러죠. 아마 지구 전체가 이 온난화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지아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름이 덥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경찰들이 틴팅을 하러 오는데, 경찰차가 틴팅을 하고요. 또 경찰들이 퇴근할 때 가져가는 개인 승용차도 틴팅을 하러 온답니다. 근데 그 틴팅의 요구가 제가 들은 바로는 새카맣게 해달래요. 덥다고. 근데 물론 새카맣게 틴팅을 한다고 해서 더운 게 시원해지진 않죠. 열차단이 높아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열차단의 개념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그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차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새카마면 열차단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새카마해도 열차단은 되는 게 아닙니다. IR 컷이 돼야 열차단이 되는 거고요. 투명해도 열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실정이라 실제로 그 틴팅 단속을 특정 차를 지목해서 틴팅 단속을 하는 것이 많이 느슨해졌다. 아마 이거는 그 조지아 주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얘기 듣기로는 텍사스도 그렇다고 들었고요. 제가 작년에 애리조나 갔는데 실제로 틴팅 단속이 거의 없답니다. 예. 물론 어떤 범죄인이 차에 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경찰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어떤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너 틴팅도 했네, 틴팅 또 동시에 그 겸사겸사해서 틴팅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좀 재수없다, 운이 나쁘다, 그럴 경우에 이제 틴팅 단속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틴팅돼 있는 차들이 너무 꽤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차만 특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향후에는 틴팅 법이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더 날씨가 더 뜨거워지고 틴팅을 하지 않으면 특히 열차단 필름, 썬팅 필름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아마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미국의 기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틴팅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비자들은 어떤 그 틴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차단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차단 성분이 들어있는 코팅을 해줘야 열차단이 됩니다. 예. 그 열차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적외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적외선은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달리 특정 파장대로 만들어진 어떤 그 나노메타 단위의 어떤 파장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파장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케미컬, 세라믹 성분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열차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카만 썬팅이 되어 있는데 새카만 필름인데 그 IR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열차단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늘은 지는데 뜨거워요. 이건 열차단이 안 되는 거고 열차단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명한데 IR 코팅이 되어 있어. 그러면 빛은 밝게 들어오는데 시원합니다. 요거는 그 세라믹이라고도 하고요. IR 케미컬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성분이 코팅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세라믹 틴트, 세라믹 필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미국 틴트샵 가게 사장님들, 틴터들, 이런 분들이 세라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 거의 대부분 세라믹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물론 조지아 애틀란타에 오시면은 한국 소비자들은 알아요. 세라믹 필름이 왜 좋은지 알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아직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라믹의 어떤 세라믹 틴트에 대한 효용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미국 틴트샵 가게 사장님들, 예. 틴트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세라믹 필름에 대한 IR 차단에 대한 열차단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열차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세라믹 틴트를 하세요.
그러면 100불, 200불만 더 주시면 세라믹 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틴팅 시장에서 진행된 지가 불과 3년,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열차단위 한 40% 정도 되는 금속 피막이 되어 있는 하이 퍼포먼스 필름이라고 얘기하죠. 예. HP 필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그런 메탈 라이징 필름을 시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제서 세라믹 필름이 들어와서 아마 그 세라믹 필름에 대한 한국에는 그 세라믹 필름이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어서 정말 한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복 받으신 거죠. 예, 예. 그냥 틴팅, 열차단 틴팅을 권해서 열차단 40% 정도의 시공을 받고서는 왜 이렇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 체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수혜주이죠. 단지 한국 시장은 세라믹 필름이 쿠폰 썬팅, 그 신차 썬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세라믹 필름의 의외로 세라믹 필름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 인식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아무튼 미국 시장은 점점 세라믹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세라믹 필름, 세라믹 틴트에 대한 인식이 틴트샵 사장님들 그리고 윈도우 틴터들에 의해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세라믹, 미국 틴팅에서의 그 세라믹 필름의 인지도는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인식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 세라믹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또 시공 퀄리티입니다. 시공 퀄리티는 어떨까? 예. 시공 퀄리티? 미국 시장에서의 시공 퀄리티는 환경에 의해서 좀 다르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자동차 하면은 소유의 개념이고 재산의 개념입니다. 예.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나의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벌면은 집과 자동차를 사는데 집 살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먼저 사는데 그것도 내 급여보다 훨씬 더 오버될 정도로 좋은 차를 삽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자동차에 대한 투자도 서슴없이 하는 게 또 한국의 어떤 정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보는 개념이 소모품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화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틴팅을 할 때 야, 이 소모품에다가 무슨 이렇게 좋은 비싼 필름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미국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형성되는 어떤 그 틴팅 가격을 보자면은 좀 가격이 한국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잡아서 아직도 전면 틴팅을 많이 안 합니다. 예, 그 틴팅 법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너무 강해서 전면 틴팅은 아직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합니다. 예, 최근에 많이 합니다. 10대 중에, 뭐 100대 중에 전면 틴팅을 한 차들은 한 20대?
15대, 10대, 이 정도 비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전면 틴팅 안 한 차가 있나요? 저는 1년 내내 운전을 해도 그런 차를 못 봤어요. 전면 틴팅 100%다 돼 있죠. 근데 여기는 10%, 15% 정도가 전면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어 있습니다. 시공 퀄리티를 말씀드리다가 제가 조금 멀리 갔는데, 시공 퀄리티는 사실 썬팅 기술은요, 전면 틴팅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공 기술이 늘어납니다. 예. 측면 유리는 높이가 40cm에 폭이 7, 80cm 되는 조그만 필름이잖아요. 크기잖아요. 근데 전면 유리는 1.5m에 70cm, 80cm 되는 통유리입니다. 이거를 먼지 없이 또 기스 없이 컨트롤하고 이 얇은 필름을 컨트롤하고 하는 과정에서 썬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다 전면 틴팅을 많이 하면은 기술이 늡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요, 전면 틴팅을 10대 중에 2대, 3대 틴팅 가게 들어온다면 아마 비중이 50% 이내인 것 같아요. 대략 한 3대, 4대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거죠. 거의 다 측면, 후면을 시공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틴팅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틴팅을 하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근본 구조를, 기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썬팅 기술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품질, 시공 품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것들을 봅니다. 예, 먼지, 마감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한 것들을, 꼼꼼한 어떤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요. 그다음 필름을 고를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농도를 고를 때도 굉장히 상담 시간이 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 미국에서는 차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견해가 틴팅을 하는데 진짜 뭐 한 달 스터디 웹서칭 하는 사람, 미국 사람 난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는 있어요. 한국에는 2달 차가 앞으로 3달 후에 차 나온다. 그럼 틴팅 브랜드 검색하고요. 성능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 뭘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예,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달, 2달 서칭 하시는 분, 미국 사람, 순수한 미국 사람이 그런 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그래서, 그만큼 어떤 썬팅 필름, 틴팅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팅 시공 품질에 대한 요구도 너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냥 먼지 없이 마감을 웬만큼 처리해주면 오케이를 하고, 예, 여기서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시공을 하다가 필름이 찢겨져도, 조금 찢겨져도 그냥 나갑니다. 전면 틴팅 같은 경우에. 예, 잘 안 보인대요. 괜찮대요. 먼지가 문짝에 한 수십 개 들어가도 조그만 먼지죠. 예,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그걸 크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한국 고객이 미국 틴팅 샵에 가서는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 틴팅 가게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품질 요구의 어떤 수준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라는 것은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 또
자동차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틴팅의 특징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A사 브랜드 틴팅 필름 회사죠. A사의 필름을 A사의 1번이라는 그 필름을 시공한다 그러면은 시공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완전 자유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또 기술 수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이걸 오늘 2대만 시공하는 사람 또 하루에 5대를 시공하는 사람 그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틴팅 가게를 찾을 때 구글 후기를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후기를 보는 그런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썬팅집이 있어 그러면 그 썬팅집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서 틴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품질을 그렇게 따지지 않다 보니까 틴팅? 틴팅 해주면 돼요. 그런 소비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미국인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틴팅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진짜 많아요. 예. 여기서도 1,000불이 넘는 틴팅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그 틴팅 가게에서 최상위 필름을 시공한다면 1,000불, 1,200불, 1,500불. 한국 돈으로 치면은 120만 원, 150만 원, 예, 180만 원짜리 틴팅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드물죠. 대도시 주변에 또 한국인들이 좀 많아야 되고요. 또 미국 차를 받는다 그러면 미국 차 중에서도 좋은 차를 갖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1,000불 이상, 예, 130만 원이죠. 135만 원이죠. 1,000불이면 1,000불 이상 받는 틴팅샵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틴팅은 무조건 싸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틴팅 중에서도 비싸게 받는 곳이 있고 싸게 받는 곳이 있고 또 기술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가격을 좀 좋게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기술이 아주 경험이 많지 않고 또 틴팅 가게가 없어. 그러면 내 집의 창고에서 그 모바일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창고에서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하면 되니까. 한국에서도 프리랜서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모바일 틴팅이라고 해서 출장하면서 그 집에 가서 틴팅해 주시는 분들 또 자기 창고에서 틴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싸면 안 오겠죠. 비싸면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좀 싸게 하죠. 150불? 차 측면 후면 하는데 150불 100불 100불도 있어요. 정말 싸게 하는 데는. 예. 13만 원에 측면 후면 해주죠. 이렇게 제각각 어떤 틴팅 비용을 설정을 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썬팅 가게의 어떤 운영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필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300불, 여기는 700불,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 틴팅 가게입니다. 예. 이렇게 그 미국 틴팅의 어떤 특징을 몇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만약에 미국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미국에 오셔서 틴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먼저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오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미국 틴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